자, 오랜만에 진학 스토리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대학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는 거에 그쳤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9월달 원서 접수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건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면밀히 상의하고 의논해서 원서 쓰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선생님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아무튼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1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작년도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그 지원 어떤 경향과 점수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참고로 해서 올해 어떻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 진협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 건데요. 작년에 165개의 고등학교에서 3만여 명의 학생들 자료 중에 14만 건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1등급은 3개의 구역으로, 영역으로 좀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2등급 이후부터는 2개 구간, 즉 2.5등급, 이렇게 3.5등급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일단은 이 편은 우리가 정말로 잘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표인데요. 2022학년도니까 올해잖아요. 올해인데 여기 보면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실기에서 수시와 정시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6대 4의 비율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7대 3의 비율이지만 전반적인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 4입니다. 우리가 꼭 대학 레벨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15개 대학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중에 없던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이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생겼죠. 대표적인 게 연세대. 이전까지는 한양대가 교과 전형이 1등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연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 작년도에 고교 연계가 학생부 종합이었는데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건대도 건대, 동대 같은 맥락이죠. 이전에는 이런 이름이 종합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은 똑같이 쓰지만 교과 전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최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전반적으로 최저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올해는 수능도 바뀌었기 때문에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된 개연성이 많이 있고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라인들을 한번 우리가 정해 볼 건데, 예를 들면 전교 1, 2등 했던 학생이 직윤을 쓰게 되면 보통 우리 학교, 저희 학교 기준 놓고 보면 직윤을 쓰면 그 다음에 연고대 중에서 다 쓰거나 하나 쓰죠. 학교 추천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면접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에서는 작년에는 이런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여기에서 교과 전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양대가 됐든 아니면 경희대의 고교 연기까지 썼죠. 왜냐하면 경희대가 최저학력이 없는 학종이었죠. 고교 연기가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쓰는 전형이고, 그다음에 내신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종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서울대에 썼던 자원이 여기까지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내신이 일정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한양대 정도 이렇게 보험으로 써서 다 떨어지면 한양대 정도 붙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떨어지면 서성 한 중에 종합에서 붙게 된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연대부터 이렇게 학교장 추천 이름으로 지역 전형, 지역 균형 전형 이름으로 이런 전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마무리해서 그래서 어떻게 원서 쓸 거냐 이런 걸 안내를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이거보다는 작년도에 이른바 등급대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 3개 학교만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서울대는 다 알다시피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서울대는 종합 전형이 2개가 있는데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붙게 되면 대부분 이 전형으로 붙기 때문에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도 일반고의
대부분 서울대 붙는 대부분의 대학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윤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거죠. 자, 1등급 때는 세 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1.4등급, 1.7등급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1.4등급 안쪽에 54.2%가 지원을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어떻게 보면 서울대 직윤의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교가 120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65건이 1.4등급 안쪽, 그 다음에 1.7등급 안쪽이 39건에 32.5%.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뭐 90% 가까이가 1.7등급 안쪽이죠. 현실적으로 저희 학교에 수십 년간 한 20여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1.2등급 넘어가고 나서 서울대 지역 균형에 붙은 적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기준은 1.2등급인데 보통 다른 학교까지 보면 1.7등급 안쪽까지 되고 학급들도 보면 1.4등급 안쪽에서 거의 다 합격이 되죠. 자, 그래서 서울대는 뭐 다 알다시피 전교 1, 2등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학종이지만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자연 계열도 거의 비슷하죠. 아무튼 1.4등 이내로 와야 되고요. 다만 작년도와 이제 올해 바뀔 가장 큰 건 뭐냐면 모든 흐름이 같습니다. 자, 수시에서 특히나 학종에서 인원이 줍니다. 작년에는 756명으로 지역균형을 뽑았다면 올해는 681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벌써 여기서 7, 80명 정도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과연 그 7, 80이 준 것 때문에 작년에 붙을 수 있는 학생이 올해 못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차곡차곡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학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반 전형. 별로 솔직히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전형으로 서울대 간 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까 보던 내신 등급이 좀 뒤로 가죠. 일반 전형은요, 최저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히는 아이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죠. 최저를 안 맞춰도 충분히 서류로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전형이라는 거죠. 자,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아이들이 많이 붙는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이 직윤 대비해서 좀 뒤로 밀리죠. 하지만 액면 그대로의 내신만 믿고 내가 직윤에서 떨어졌으니까 일반 전형 가서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자, 아무튼 이 직윤도 이 일반 전형도 가장 커다란 흐름 속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작년에 1686명의 모집 인원이었다면 올해는 1592명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8, 90명 정도 인원 줍니다. 자, 최고 좋은 대학부터 이렇게 거의 100명 안쪽으로 줄다 보면 앞으로 이제 연고대 얘기를 하겠지만 점점 줄어요. 줄다 보면 이제 아무튼 학종에서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 자, 작년도에는 그 교과 60, 서류 20, 그 다음에 면접 20 이렇게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는 서류 20은 그대로 있지만 면접이 사라집니다. 올해는 면접이 없어지는데 학교 추천 전형은 뭐 이전에 뭐 고교 추천, 학교 추천 원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지만 작년 학교 추천으로 통합이 되면서 아무튼 학교의 그 3학년 기준으로 4%까지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인원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수한 학교가 아니면 서울대 자원 따로 고대 자원 따로 이렇게 있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서울대 썼던 아이들이 고려대까지 같이 쓰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는데 보통 여기도 점수대를 놓고 보면 거의 서울대에 썼던 아이들하고 좀 비슷하죠. 다만 좀 넓게 퍼져 있다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딸랑 2명이라면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4%다 보니까 만약에 300명, 3학년 300명 기준이라면 3, 40이 한 12명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2명에서 12명까지 늘어났으니까 좀 뭐랄까요, 이 바운더리, 범위 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합격권도 좀 넓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주로 1.4등급, 1.7등급 안쪽, 그러니까 1등급 중반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고대는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고대는 작년 수시 인원 대비해서 올해 수시는 정말 많이 줍니다. 대신에 그 줄은 만큼 다 정시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58명을 뽑았다면 올해는 얼마큼 뽑느냐?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줄여가지고 860명밖에 안 뽑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00명 안쪽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은 거죠. 게다가 이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이 있죠. 그리고 교과 전형이고요.
교과 전형이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그 교과 전형 중에 이제 1번이 한양대였잖아요. 이제 올해는 이제 연세대가 들어와서 좀 바뀌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대를 썼던 자원들 중에서 최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면 여기도 딱 보험으로 걸어놓는데 그 최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세계합 5, 6입니다. 인문은 5, 자연은 6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그런 우리가 우려를 좀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학업 우수형과 그 다음에 계열적 합성 두 개가 있는데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 합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직윤과 서울대의 일반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열적 합형은 최저가 없다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라 최저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류에서 결판 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고대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기본 학업 우수형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최저가 생각보다 높아요. 아까 말했던 학교 추천 전형보다 더 셉니다. 어떻게 되느냐? 4개 합 7, 4개 합 8입니다. 그러니까 7과 8도 되게 어렵지만 4개 유형을 다 본다는 자체가 되게 어렵죠. 학종이지만 최저가 무지하게 세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종을 준비했던 내신 좋은 최상의 아이들을 쓸 수밖에 없는 전형이죠. 자, 그래서 일단 학업 우수형 놓고 보면 그래도 등급 밑으로 조금 밀리긴 하죠. 서울대 거본 심지어는 3등급 중반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까지가 많이 있고요. 자연도 마찬가지로 합격권도 자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자, 최저가 관건입니다. 최저를 맞추는 게 관건이다 보니까 고대교 전형은 최저가 되면 과감하게 한번 써봐. 물론 학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최저가 관건이라는 거 한 번 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오해하지 말아라. 최저를 못 맞추니까 쓰는 전형이 아니라 이 전형은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맞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고지만 마치 특목고 학생처럼 서류에 대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쓸 저것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단순하게 체질을 못 맞추니까 학업 우수형 전형이 아닌 계열적평으로 쓴다. 그런 것들은 큰 오산이다. 자, 학업 우수형은 2단계에서 면접이 30%라면 여기 계열적 합성은 면접이 40%죠. 근데 이런 면접은 단순하게 서류만 물어보는 그런 면접으로 끝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면접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은 여기서는 최저가 관건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는요, 자,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면접편 전형, 학생부 종합이었습니다.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지만 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찌됐건 추천을 받아서 쓰는 거죠. 작년에는 고대는 4%였다면 연대는 3% 추천 가능한 인원이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추천 받다 보니까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 대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300명 기준이면 9명까지 쓸 수 있다 보니까 서울대보다는 그래도 추천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합격선도 1등급 초중반부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형이 올해는 추천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추천형으로 바뀌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이 이제 교과전형으로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올해 그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입니다. 교과전형의 최상위가 한양대였는데 이제는 연세대가 1등을 먹어요. 그러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일단 연대부터 쓸 가능성이 높죠. 다만 1단계에서 교과로 100% 뽑는데 물론 연대는 교과 내신 산출하는 방법도 좀 복잡하죠. 50%는 D점수하고 50%는 또 그 석차 등급하고 그다음에 또 AB로 나눠가지고 막 복잡한데 아무튼 대신 최상위권 아이들 1등급 초중반 애들 써서 5배수 안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겁니다. 이 교과 전형인데 어떤 면접을 보느냐 재심은 기반의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면접 보는 거죠. 논술 같은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유리함은 분명히 일반 고등학교에 있을 테지만 내신만 좋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교과 전형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죠. 자, 작년에 523명 뽑았던 그대로 그 숫자가 523명 뽑습니다. 추천형으로 다만 종합이 교과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요.
종합전형은 대표적인 게 활동 우수형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형이 있는데 국제형 같은 경우는 별로 일반적이지 않죠. 연대하면 활동 우수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서류로 일단 2.5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6대4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작년에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겠지만 연대, 이대, 홍익대 요 학교들은 약간 전반적인 흐름과 좀 달라요. 보통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최저가 있고요. 종합 전형에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죠. 아까 없었잖아요. 그죠? 추천형이. 근데 종합 전형에는 최저가 있어요.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최저도 두 개 합이 4. 국어하고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 한국사는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최저가 달려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연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최저가 없다 보니까 아무튼 내신이 좋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또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애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권부터 쫙 퍼져 있고요. 입문자에 비슷하죠. 그리고 뭐 합격정도 마찬가지로 1등급 돼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만 한번 알아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계속 이렇게 쭉쭉쭉 할 겁니다. 상위 15개 대학, 그다음에 그 다음 레벨 대학, 그다음에 경기권 대학 이렇게 해볼 텐데 작년 거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올해에 대한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고3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좋겠지만 이제 고2, 고1 학생들한테 이렇게 원서 쓰는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가능한 그 점수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 자료가 절대적인 그 기준점은 아닙니다. 워낙 올해는 입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점은 아니지만 우리 고3들 입장에서는 또 처음으로 하는 입시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 한번 잡아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강대부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